자, 3, 4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4번은 스타홉 석유 시추용 배를 이제 오래돼서 해체 처분해서 매각하는데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뭐, 해체 처분하면은 거기는 이제 고철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건데 그랬을 때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어요. 하나는 전체를 해체 처분하거나 그 중에 그 기관하고 저장품은 분리해서 매각하고 재사용이 가능하니까 나머지를 이제 해체 처분하는 거죠. 음, 그랬을 때 이때는 이제 그 전체 해체 처분할 때 세 군데의 매각처에 따라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얘는 또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전체적으로 1과 비교해서 제일 유리한 방식이 어떤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여기서 이제 해체 처분 가격의 성격을 또 약수를 하고 줘서 약수를 합쳐줬고 아, 뭐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게 뭐 어디에도 나오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가 나왔어. 음, 저였으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뭐 어떻다? 그냥 어떤 헛소리라도 써야 된다는 거. 근데 여기 또 이때는 그게 나왔잖아요. 그 채점평. 채점평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해체 처분 가격에 그 의의만 쓰고 성격은 안 썼다는 그 채점평이 있거든요. 의의라도 쓴 게 너무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양반들은 진짜 아마 그 성격은 자기가 혼자 생각하는 성격일 거야. 어디 나온 게 아니라. 음, 또 이제 선배 강의하시는 분들을 까는 것에 넘어서서 이제 출제 위원까지 까고 있는데 이런 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냥 열심히 푸는 것만 신경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스타원은 뭐, 뭐 이렇게 돼가지고 쭉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재화 중량, 경화 중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 어렵지만 여기서 사실 어떻게 하라고 어느 걸 적용하라고 딱 줬기 때문에 경화 중량이라고 제가 표시했네. 그렇게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얘네는 물은 2에서 구분해가지고 재활용할 부분을 별도로 판매하면 얘가 1000톤 정도 되니까 여기서 15,000톤에서 이제 1000톤은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14,000톤은 이제 또 그 고철로 팔고 이게 이제 무름이가 되는 거죠. 얘는 이제 무름이 되는 거고 그랬을 때 경화 중량을 기준으로 거래된다. 그러니까 경화 중량이 15,000톤이면 경화 중량 15,000톤이면은 뭐 그 중에 고철이 보통 몇 퍼센트쯤 섞여 있으니까 그게 단가를 얼마 쳐준다라는 게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26만 원 수준이고 한국은 24만 원 수준이다. 그다음에 싱가포르는 20만 원 수준이다. 그런데 각각의 경우로 갈 때 이게 파키스탄에 가는 돈이 또 9억 원. 더 주지만 비용은 더 들고. 얘 조금 덜 주지만 비용은 조금 덜 들고. 그다음에 싱가포르에서는 그냥 얘가 그 나머지 부대 비용을 다 비용 그 지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조금 덜 들더라도 남을 수도 있는 거고.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여기까지가 이제 무름 1이고 그 무름 2에서는 얘를 구분해서 하는데 그 구분할 때 분리매각할 때 4개월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4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때 월간 2억 원의 정박료가 발생한다는 거지. 그럼 이제 8억 정도 되잖아요. 이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을 만큼 기관과 부장품의 그 의장품의 그런 가치가 있겠냐는 거. 그걸 이제 따져보는 거죠. 그랬을 때 기관은 뭐 마력당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000마력에 이제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잔존 가치율이 10%인데 5년 남았다. 그다음에 저장품은 50억 원이고 아직 안 썼지만 이제 그냥 뭐 20% 잔존 가치율로 평가하겠다. 또 이런 거 그대로 해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재활용은 불가능하다. 이랬을 때 여기서 보면은 20년 중에
5년 남았다 그랬으니까 15년 쓴 거라고 보는 거죠. 요거 정해주면 되겠죠. 요거 곱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30만 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2천 곱하고 2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거는 뭐 사실 내용은 별거 없어요. 이걸 이제 다 써주고 어느 걸 더하고 어느 걸 뺄 거냐 이게 문제인 건데 이거 이제 답 보면서 하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뭐 선박에 대한 매각 목적의 방안에 대한 조언인 거죠. 그러니까 27조고 그 다음에 그냥 뭐 기준 시점 주어졌고 그러면 이제 해체 처분 가격이라는 거는 용도하고 상관없이 대상 물체가 일체가 아닌 구성된 원자재 혹은 일부 재사용이 가능한 부분을 구분하여 개별적으로 매도한다. 일체가 아닌 개별적. 용도하고 상관이 없이. 요게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 제 생각에. 이것도 사실 뭐 해체 처분 가격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의의나 이런 것들이 뭐 이론책이 잘 나오진 않으니까요. 용도와 그 전에 뭐 선박으로 썼던 뭐 자동차로 썼던 그냥 그걸 다 개별적으로 매도할 때 되는 가격이고 근데 이게 보면은 이런 게 있어 그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가 어느 정도 좀 가격이 동일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매각 지역이 다르더라도 그 결과적으로 유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무릎1에서도 보면은 다 30억으로 이제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그 거래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에 가까워질수록 그 경향이 더 크겠죠. 뭐 더 싸면 딴 데서 팔면 얘가 좀 더 오를 것이고 얘가 좀 더 오르면은 딴 데가 좀 수요가 줄어드니까 얘도 조금 오르고 얘 좀 떨어져가지고 비슷해지고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지. 매각 방식이 다를 경우 매각 가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듯이 분리 매각하고 뭐 이러면은 좀 가격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그럼 둘 중에 더 유리한 걸로 팔면은 만약에 분리 매각하는 게 점점 올라가면은 이 분리 매각하는 것에 맞게끔 고철 가격도 살짝 올라가서 균형이 맞춰지는 결국 일로 수렴하는 이런 그냥 저의 떠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저는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26만 원 줘준다 했죠? 그래서 15,000톤 곱해가지고 얘는 9억의 비용이 드니까 하면은 30억. 한국은 24만 원인데 6억밖에 안 드니까 30억. 그리고 싱가포르는 아무것도 안 드는 대신에 20만 원밖에 안 줘서 30억. 결국 똑같다는 거지. 응? 유사해지는 경우야. 그런데 분리 매각하면 기관은 아까 그 잔존 가치율 봤죠? 곱하면 요만큼 나오는데 2천 마력에 2대 해가지고 2억 1,360만 원. 저장품은 10억. 저장품이 100톤쯤 됐나? 900톤쯤 됐나? 900톤에 그 예로 하면은 1000톤이라고 쳐도 2억인데 10억이니까 훨씬 남는 거죠. 잔여 스크랩은 20만 원씩 싱가포르에서 넘기는데 15,000에서 기관하고 저장품을 뺀 14,000톤을 곱하면 28억. 근데 정박료가 추가적으로 들잖아요. 8억. 그러면은 얘 더해서 얘 3개 더해서 얘를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32억 1,360만 원. 요만큼이 더 생긴 거죠? 그러니까 얘로 결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얘랑 비교했을 때 방식이 달라지니까 가격이 달라졌죠? 매각 방식이 다를 경우에는 가격이 차익이 있을 수 있고 더 높은 가격으로 결정하게 된다는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이거는요. 제가 다 풀고 나니까 쓴 거지. 거기서 쓰라면 못했을 것 같다. 이렇게 돼서 분리 매각 후 해체 처분 가격이 전체 해체 처분 가격보다 높으니까 분리 매각 후 해체 처분하는 방식으로 매각 방식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끝내면 됩니다. 여기에 보면 사실 어려울 게 없는데요. 요런 걸 안 뺐다. 요런 걸 안 뺐다. 이런 게 최첨방에 있더라고요. 왜 안 뺐지? 근데 또 뭐 막상 시험장 가면은 또 정신없고 하니까 안 빼는 사람도 있나 보죠. 여러분들은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빨리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4번 문제는 약간 뭐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 뭐 약간 이론적인 문제였다고 보여지는데, 음, 단지형 연립주택이 있는데 이 안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하나의 세대에 방이 두 개짜리인 데가 있고, 뭐 세 개짜리인 데가 있고, 이게 너무 이게 다 그리는 게 좀 웃긴다. 뭐 네 개짜리인 데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음, 얘네 자료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예요. 그걸 어떤 방식으로 구하는 게 좋겠냐는 거지. 그거를 보면은 물음 1에서는 조소득 승수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 임대료에 대비 물건 가격이 몇 배냐는 거죠. 얘 임대료에 대비 물건 가격이 몇 배고. 그래서 얘 그 조소득 승수를 얘 구하고 얘 구해서 그거에 평균을 한 다음에 얘를 구해라. 이게 물음 1번 5점짜리. 근데 값은 다른 방식으로 구했어요. 얘 가치를. 그랬을 때 그 방식하고 얘 이 방식하고 한번 검토해가지고 너의 의견을 얘기해봐라. 이런 거거든요. 지금 내 거는 20개 호인데 투룸인 거예요, 투룸. 그리고 각 호당 50만 원, 월. 이게 이런 상태인데 A는 똑같이 20개 호인데 얘는 3룸. 각 호당 월 70만 원의 전체 공시 없이 임대 중이며 최근 12억. 그 다음에 얘는 포룸인데 월세는 90만 원인데 최근 16억. 근데 값이 한번 봤더니 얘는 20개 호인데 방이 3개니까는 60개잖아요, 총. 그리고 얘는 20개 호인데 방이 4개니까 80개 호고. 근데 이렇게 보니까 2천만 원으로 그냥 다 똑같이 계산이 됐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그런 식이면 투룸에 20개 오니까 그걸 2천만 원에다 곱하면 8억이면 딱 맞지 않겠냐는 거지. 응? 그러니까 얘는 16억, 12억, 8억. 내 거는. 이런 논리를 펼친 거죠. 그런데 이거를 조소득 승수로 하면 좀 다른데. 그걸 제가 답을 보면서. 조소득 승수를 보면은 매매사를 A는요, 뭐 70만 원씩 12달 해가지고 20개 오면은 7.14가 나와. 근데 매매사의 B는 7.41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두 개를 평균 내면 7.28이 나와. 그랬을 때 내 거에다가 곱하면은 아까 8억이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보니까 8억 7,300만 원 정도. 이 정도면 꽤 차이 나는 거죠. 거의 10% 차이 나니까. 그러면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보면, 음, 월 임대료를 방당으로 환산해 보면은 사례 B, 방이 작아질수록, 개수가 작아질수록 방당 임대료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룸당 임대료가 하락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네 두 개의 거래 사례만 봤을 때는 룸당 가격이 동일하니까 얘도 동일할 거다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는 수익환원법의 그 특징이 뭐예요? 특징이라기보다는 장점으로 꼽는 게 뭐예요? 이론적인 합리성이 있는 거지. 장래 기대되는 효익의 현재 가치 합이라는 가치의 그 이론에 부합한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러면 얘는 방당 그 가치가 더 높은데 기대되는 수익이 더 높으니까 얘네들보다. 근데 똑같은 가격을 매기면 되겠냐는 거지. 그런 건 임대료 형성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는 거죠. 그 가격을 그대로 매겼다는 거는. 그랬을 때 저라면 임대료 형성 관행을 반영한 조소득 승수법이 타당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문제 취지도 이런 게 아닐까요? 일부러 이렇게 뭐 방이 다 2천만 원에 거래되는 사례를 줬지만 어떻게 보면은 얘가 너무 싸게 판매됐거나 얘가 너무 비싸게 판매된 걸 수 있잖아. 하지만 그 임대료는 셋이 딱 적당한 격차를 두고 나오니까 요걸 가지고 한다. 음, 이렇게 하면 끝. 자, 뭐 여기서는 뭐 특별히 말씀드릴 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해서 29회도 끝내보고 28회 또 빠른 시간 안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